자, 연립부등식을 풀어볼 거예요. 연립부등식은 시간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럼 풀어볼게요. 자, 역시 2차 분식 풀어야지, 요거. 얼마? x-5에 얼마? x 플러스 얼마? 2.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2와 5를 잡아라. 그리고 0보다 작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x가 5보다는 작다. 얘를 푼 거예요. 얘는 뭐냐면 x-1, x-3이니까 작은 값과 큰 값을 써라. 1하고 3.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이거예요. 따라서 얘와 얘의 공통범위를 찾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다. 마이너스 2, 5가 이렇게 있고 5가 있고 그 다음 얘는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공통범위는 여기잖아. 여기.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가 바로 1번 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 얘. 요거 푸는 거야. 요거. 요거와 요거의 공통범위예요. 연립부등식은 요건. A 이꼴 B 이꼴 C는. 됐지? 이렇게 풀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 이꼴 0의 두 분이 모두 1보다 크대. 1보다 크대.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하나의 함수로 놓고 y라고 놓을 거예요. y라고 놓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 x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 x절편. 즉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겠지. 얘의 두근이 있을 거야. 알파와 베타.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으면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만나야 된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림으로 표현하면. 맞게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려면 첫 번째 두근이 1보다 모두 크려면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두근을 가져야 돼. 두근을 안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두근을 가질 조건이 뭐야, 나연아? 두근을 갖는다.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해야 돼. 왜냐하면 두근이라는 말에는 중근까지도 포함된 말이야.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하면 그냥 0보다 크다야. 됐지? 이게 돼야 된다. 첫 번째. 그런데 두근만 가졌다고 이렇게 되느냐? 아니야. 예를 들어 두근을 가졌는데 1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근만 가졌어도 안 돼. 두 번째. 2를 대입하면 얘를 fx라고 놓읍시다. 이 y 값을 fx라고 놓자. 2를 대입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두근을 가졌어. 얘는 돼, 안 돼, 이제? 요 그림은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냐면 얘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나니까 이제 요 그림은 제낀 거야.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났고 1보다 크면 얘와 또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도 있지만 요 그림도 있어. 요 그림. 자, 두근도 가졌지. 두근을 가졌는데 1 집어넣었으니 플러스가 나왔지. 그런데 어때? 두근이 다 1보다 어때? 작잖아요. 그래서 안 돼. 요거 갖고도. 하나 더 조건이 필요해.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즉 꼭지점의 좌표가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요 점은 여기가 알파와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요 점을 뭐라고 하냐, 요 점은? 2분의 얼마? 알파 플러스 얼마? 베타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거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되면 자, 두근을 가졌네. 그 다음에 두근을 가졌고 얘에 의해서 요 조건은 사라진 거고. 됐죠? 요 조건에 의해서 이제 얘가 사라진 거니까 결국 두근이 모두 1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해결됐어, 뭔 얘기지? 그럼 얘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찾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볼게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나왔다. 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3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첫 번째. 응?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은 A-3이니까 0하고 3이네. 그러면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자, 이제 됐어. 요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1 집어넣는 거야. 1.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마이 플러스 얼마? A가 나오지, 그지? 얘가 0보다 반드시 커야 돼. 그럼 A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요것도 됐지? 됐어? 그 다음 세 번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두근의 뭐를 뜻하는 말이야? 합. 여기서 두근의 합이 얼마야? 얼마야? 2a지, 2a. 그걸 2로 나눈 값, 즉 a는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돼. 이렇게. 따라서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은 어디겠냐? 딱 눈으로 봐도. 어디냐? 암산은 안 보여 이거? 뭐요? 이게죠. 따라서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원장이지? 됐어요? 자, 그럼 숫자 바꾸기 문제. 이번에는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럼 너희들이 한번 해보자. 자, 이 값을 fx라고 할게. 자, 한번 해봐, 너희들.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첫 번째, 뭐를 만족해야 된다? 다시. 판별식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두근을 가져야지. 두 번째, 뭐를 해야 된다? 이 그림이 돼야 돼. 이 그림이 돼야 돼. 지금 이 그림이 돼야 돼. 마이너스 여기 있으면 이 그림이 돼야 되는 거야. 이 그림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유출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마이너스 어떻게 하면 2를 대입하면 뭐보다? 0보다 큰 값이 나와야죠. 이해가 이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보다.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으면 0보다 작은 값이 나오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이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그림은. 세 번째, 그거 갖고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얘와 얘와의 뭐가? 중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거다. 해결됐어요? 됐냐? 2차 방식 얘의 두근이 모두 2차 방정식 얘의 두근 사이에 있어야 된대. 자, 2차 방식 얘의 두근을 구하자. 뭐하고 뭐냐? 그러니까 뭐하고 뭐야? 두근. 5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놓여야 된대, 이렇게. 그러면 얘를 또 fx라고 놓으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야. 됐지?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 또 뭐 어떻게 해야 돼? 두근을 가져야 된다. 됐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뭐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0보다 커야 되고, 5를 대입해도 0보다 커야 된다. 왜? 만약에 이 그림이 마이너스 1하고 5가 여기 있는데, 이 그림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럼 두근이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는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있는 거고, 한 근은 5보다 큰 사이에 있는 거잖아. 됐어? 그래, 그래프 그려놓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갖고 안 된다. 왜?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봐. 마이너스 1하고 5가 여기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두근도 가졌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플러스 나오지, 5 집어넣어도 플러스 나오지. 다 만족하는데 두근 사이에 존재하지는 않잖아. 그지?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얘와 얘와의 뭐가? 중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5보다 작아요. 요거예요.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설명 이해갔냐? 됐어요? 이해 안 가면 질문해. 자, 예제 13번 보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의 두근 사이에 1이 있대. 자, 또 역시 얘를 fx라고 넣을 거예요. fx라고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얘의 두근 사이에 1이 있어야 된대. 그러면 너희들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겠냐?
1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두근 사이에 이렇게 1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거는 나영아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이거는? 또 두근이 있어야 되고 또 아까랑 좀 다르지? 아니, 두근을 안 따져봐도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0보다 작아. 요 조건 하나만 만족하면 돼. 왜 그러냐면 2를 집어넣을 때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뭔 얘기 알아들었어? 그러면 두근을 당연히 가지죠. 2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음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x축을 두 개를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맞게 알아들었어?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해보면 돼. 요거 하나. 얘는. 하나씩 안 해봐도 돼요.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순간 이건 두 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됐냐, 뭔 얘기지? 됐어요? x에 대한 2차 방식, 얘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요거 봐봐. 요거 잘 봐야 돼요. 자. 두근 사이에 뭐가 존재를 해야 되고, 마이너스 2가 존재를 해야 되고, 하나는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두 군이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하나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너희들 이걸 그려 그래프 이렇게 돼야 돼. 얘를 fx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돼야 돼. 마이너스 2와 1이 있으면 얘와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만약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니? 다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보다 작아야 돼. 그 다음 이거 하나만 끝날까?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면. 뭐가 돼야 돼?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면 요 그림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해하냐면 얘기지? 알았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1 집어넣으면 플러스가 나오면 요 그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근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A 값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됐냐? 됐어요? 영상도 좋아요를 안 누르면서 보는 아이들의 심리는 뭘까? 이거 여기서 본 거야. 그럼 싫어해도 눌러. 싫어해도 눌러요, 그냥. 아니, 그거 좋아요 누르면 돈 나가나?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이해가 안 가. 자, 요 부등식부터 풀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가 0이 되는 값 찾는 거야. x-1, 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1하고 1이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의 두근이 여기에 있어야 된대. 얘의 두근이. 그런데 두근의 부호는 서로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얘를 또 역시 fx라고 놓고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지.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봐봐 이거. 나이가 끝까지 책임져 보자. 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보다 같아도 돼요. 왜냐면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같아도 돼요. 요 범위 들어있어요. 또
2를 집어넣어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라고요. 그림을 그려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왜 내가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거 보면 아까 내가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얘를 갖다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얘를. 보세요. 너희들 부근이 모두 P보다 크다. 판별식 D가 0보다 커 나왔고 마이너스 2A분의 B 저게 바로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 아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갖다 다 이렇게 해봐야 된다고요. 어렵잖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저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갖다 확인을 해서 숫자를 써놓고 하면 금방 이건 풀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먼저 이제? 됐어? 됐냐?